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학과의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요? 오늘 영상은 LBV라고도 얘기하고 프레스 비욘드라는 노안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안은 왜 생기고 어떻게 불편한가요? 노안은 원시도 생길 수 있고 정시도 생길 수 있고 근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원거리를 봤다가 근거리를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러한 수정체의 성질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볼 때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노안입니다. 프레스 비욘드 수술이 기존 모노비전과 다른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노비전은 그야말로 한쪽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먼 데다가만 볼 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눈, 비주시아는 가까운 데 볼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눈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럽고 뇌에서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꼈죠. 프레스 비욘드 수술은 그거보다 훨씬 앞선 기술입니다. 프레스 비욘드가 시야의 질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구면 수차를 이용해서 우리의 초점 심도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주시 아닌 오른쪽 눈을 멀리 보게 했다면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조금 더 가까운 거리까지 초점을 맞추어 놓고 또 비주시안을 가까운 곳을 보겠다고 하면 그 가까운 것보다도 조금 먼 데까지 볼 수 있게 초점 심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브랜드 존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시야도 좋아지고 피로도도 덜하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적응은 보통 그 다음 날부터 적응하시는 분도 있고 수주 정도에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대충 얘기할 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응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도 있나요? 대부분은 다 적응을 하시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모노비전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마 양쪽 눈의 시력 차이에 대해서 처음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시력이 변동되거나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시력이 변동되거나 안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있다고 봐야겠죠. 일반 라식에 비해서 야간에 빛번짐이 더 많이 생기나요? 그쵸. 구면 수차를 이용해서 초점 심도를 좀 깊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빛번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번짐은 이런 구면 수차보다 동공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공이 크지 않으신 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대비감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있는데 대비감은 무엇이고 사실입니까? 대비감도는 콘트라스트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영어로. 아무리 모노비전이 아니라도 한쪽 눈으로 약간 바라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양쪽 눈을 똑같은 시력으로 교정하는 것보다는 대비감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모든 어떤 시력 교정술에 있어서 대비감도는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술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기보다는 뭐 동공이 크다던가 그분의 각막의 조건이 안 좋다던가 그리고 수차가 크다던가 대비감도가 수술 전보다 좀 안 좋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걸러냅니다. 특히 동공이 크신 분들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백내장 유무에 따라 수술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백내장이 있는 분들도 제가 프레스 비욘드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굳이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는 않죠. 프레스 비욘드 수술을 받고 추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 있죠.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 프레스 비욘드 수술을 받았는데 후에 백내장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도 있죠. 이때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초점 심도가 이미 깊어져 있기 때문에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노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장점이고 어떤 점들이 단점일까요? 장점은 가역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각막을 다시 깎아서 이 사람한테 맞는 굴절값으로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끝까지 적응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단초점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글레어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또 글레어 현상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양쪽을 시력을 다 똑같이 공이 만들 수 있지만 프레스 비욘드는 약간의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안시 기능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편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경우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눈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밀히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라식 수술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제가 재수술로 노안을 교정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술 받으면 안 되나요? 안구건조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틀린데 어느 정도의 안구건조증은 우리나라 국민의 90%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수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난시가 심한 경우에 결과가 잘 안 나올까요? 난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디옵터 이상의 난시를 가진 분들은 되도록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난시 마이너스 2 디옵터 정도까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이 디자인이나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색감, 명암 이런 디테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받아도 되는 수술인가요? 정교화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받아도 되는 수술이지만 그런 분한테는 사후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할 때,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안경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운전을 꼭 해야 될 때는 안경을 쓸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많은 부분은 안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대부분 만족해 하십니다.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물론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은 약간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굴절값을 3개월 이후에 환자분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다시 교정을 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돋보기 안경은 이 수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브랜딩 존을 만들어서 구면수차로 초점 심도를 깊게 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으면 가까이 보는 성질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돋보기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실력에 따른 결과의 편차가 심한 편인가요?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수술하는 데는 라식의 응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수술 전에 검사를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의 굴절값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의사의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하는 게 좋겠죠. 수술 외에 검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막의 형태라던가 동공의 크기, 이 사람의 나이, 직업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굴절값을 계산해야 되고 초점 심도를 어느 정도 넣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한테 실제적으로 이런 굴절값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향을 물어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검사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칼자이스에서 이번에 프레스비언드 센터로 선정이 됐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짜이스 장비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짜이스가 요구하는 병원의 모든 것을 좀 갖추어졌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프레스 비욘드 수술은 이제 노안이 막 오기 시작한 분들 한 40대 중반 정도에서 한 50대 중반 정도까지 원시든 정시든 근시든 모든 분들에게 높은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안경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충분히 이 정도면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예전의 모노비전하고 완전히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